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기획실에 근무하는 조영래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첫 번째는 이제 신병원 송규석 과장이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율증금 서비스에 대해서 45분 정도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년 2016년 1월 1일자로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의료자원 신고 일어나라고 그동안 신병원하고 지자체의 인력, 시설, 장비를 각각 신고하던 것을 이번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은 내년 올해 11월, 12월 정도에 집중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만 해드리고 자료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신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소개를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이제 거의 5억 가지 배터리가 부과되는 실태 조작이 걸리면 그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평가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시스템을 또 자율증금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50개 요양기관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개 기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 교육과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율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양기관에 정독하는 그런 기능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드린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서비스 해드리는 것은 의학 5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지난 7월 24일 날 개인정보공제합동수사단에서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 판매 사범에 대해서 기소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발표한 내용이 요양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쪽에서 행정자치부 쪽에서죠. 행정자치부 쪽에서 좀 발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평가원 지금 하고 있는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나왔을 때 사전에 우리 병원이 어느 정도 지금 개인정보법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서 행자부로 조사가 나왔을 때 걸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요청을 받아서 지금 이 교육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병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개인정보 자율증금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송규석 과장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 안내 및 사용법 설명을 맡은 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 송규석. 먼저 바쁜 업무 시간 내에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먼저 저희 교육을 신청을 받은 결과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9월 중에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2차 교육에서는 일과 후 시간인 오후 7시 정도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도의사회나 의료계단체 현재 강사 요청을 받아서 세미나 및 학술회 등의 강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최근에 복지부와 신평으로 4층에서 요양기관에 방문해서 관련 자율정보 설명을 해드린다는 전화가 기관에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과 신평원에 의견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심사평가원 2015년 복지부 관련 자율정보 교육에 있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수입을 누리는 업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정보 서비스를 사용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법이 올해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관련 법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서비스를 통해서 자율점검을 하시면 실태점검 등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문가, 담당 조직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하 1천만 원에서 최고 5억까지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는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실태점검을 나갔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리서치를 한 결과 현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이 5점 만점에 2.52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이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는 자율점검 서비스는 의료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심평원이 지금 자율점검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의학단체와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이 협업을 하여 저희가 자가점검 신청을 하신 기관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점검도 해드리고 이행점검도 해드리고 하는 방식 하나와 그리고 2015년 복지부 자율점검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 신청을 받고 자가점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자가점검의 경우는 의학단체와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협업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가 따로 있지만 저희가 직접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없는 게 아니고 방지를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인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정보합동 수사단에 의한 사건 발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제점검이 예정인 것 같고요. 우선 설명드린 바로 의학단체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저희 내부 서비스 추진단이 1팀, 2팀, 3팀, 4팀 이런 식으로 팀을 저희가 꾸려서 자율점검을 신청하는 기간에 저희가 무료로
방문을 해서 자율 점검을 하는 구조가 원래 자율 점검 서비스 개념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상세 흐름도를 보시면 그 설명 이후에 또 다른 흐름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참고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관과 품평원과의 협약을 거쳐서 요양기관에서 자가점검을 하시면 저희가 자가점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서비스 점검팀이 만들어지고 직접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자가점검을 한 내용을 점검을 해드리고 또한 필요한 부분을 이행점검을 통해서 또 끝나면 저희가 결과 확인까지 시켜드리고 확인서까지 수령하는 이 서비스가 원래 저희가 원 취지인 상세 흐름도고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하시게 되면 최초 자율점검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시게 되면 유지관리점검,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점검, 그리고 갱신점검이 끝나면 그 3년 이후부터는 다시 최초 자율점검부터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점검할 때 저희가 내어드리는 체크리스트는 행정부 행정조사 리스트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자가점검 문항을 내려드리고요. 이 내용들을 자가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바로는 2015년도에 저희가 8만 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시면 기관에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기관에서 자가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점검이 끝나면 저희 내부 전문가분들이 점검을 1차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최종 완료까지 가는 거고요. 네, 그 점검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재점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 같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의 주요 항목을 3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나열을 해드렸고요. 현재 그 체크리스트는 병원급 같은 경우는 59개 항목, 의원이나 치과 의원 같은 경우에는 56개, 그리고 한방 병의원은 55개, 그리고 약국은 44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신평평가는 저희 실태 정도 나가는 조사권도 따로 없고요. 그리고 신평평가원과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저희는 문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항목들의 내용을 직접 자가점검하신 체크리스트인데 우선 제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15년 2월에 자료를 제공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입니다. 현재 이 파일은 행정자치부 사이트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저희 자율점검 시스템의 자료 게시판에도 해당 파일은 있습니다. 현재 이 파일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몰라서 제가 출력을 했는데 현재 총 18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에 2장씩 해서 한 90페이지 정도. 현재 저희 자가점검을 하시기 전에 이 파일을 정독을 하시면 자가점검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항목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총 3개의 분야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첫 번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총 3가지 분야로 되었고 각 분야별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점검하실 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샘플로 보여드리자면 개인정보 처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법적 근거는 법 제15조고요. 점검 항목 중에 온 오프라인 회원 가입 시 동의는 받고 있는가. 요양기관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 기관의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동의는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게시판, 상담 게시판 같은 경우에 익명으로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꼭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익명으로 개인 상담에 대한 내용을 받으시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굳이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수집을 하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 외에 연락을 하신다든지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런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수집을 하실 때 공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의 이용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지금 기관에서 제3자라고 하면 예를 드린다면 의용품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목적 내 이용, 안전조치 실시, 목적 달성 후 파기 등을 요청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는 수집 판매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시면 파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기를 하신 이후에는 파기 대장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처리에 대한 내용 부분이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받는가. 고유 식별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특별히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그리고 의사 면허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그런 경우를 4가지를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감 정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인감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를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부분에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 영상 정보 처리는 주로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CC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걸 어떻게 참조를 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파일을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개인 영상 정보 처리 기준에 보시면 공개된 장소,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에 해당한 CCTV를 설치하실 수 있으시고, 보시는 것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공개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굳이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보 주체, 수집, 이용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FAQ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실 때 이 FAQ를 참조를 하시고 저희 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입력이 가능하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영상 처리 정보기기를 설치한 장소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CTV 밑에 해당 CCTV 설치 목적 및 담당자, 그리고 지금 총 몇 대 CCTV 그런 형태의 안내판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파일에도 이 안내판에 들어갈 문구가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 파일에도 보시면 샘플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거부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가. 청소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 계약을 하실 때 혹시 계약의 항목 중에, 위탁 계약 항목 중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그 계약서에 따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으시고 그 계약에 대한 갱신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입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취급자라고 하시면 지금 대부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취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취급자라고 하면 실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업무 흥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병원 내 OCS 프로그램, 처방 전달 프로그램 EMR 등등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이 취급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분의 취급자 외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부분은 전산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실, 전산 행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이 되실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 책임자분은 보통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원장님, 약국장님, 병위원장님 그분들이 책임자분이 되실 거고, 그 책임자분이 아니면 병원장분이 지정을 하신 분이 책임자로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스템 및 보안 가이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은 제가 계속 가이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꼭 정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내부 관리 계획은 현재 소상공인, 즉 5인 미만 업체나 기관의 경우는 내부 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내부 관리 계획이라고 하면 그 파일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부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내부 관리 계획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더라도 현재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관리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서가 제일 중요한 파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을 안 하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 문서를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보통 그 병원 내 그 청소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직원분들의 그 실질적인 업무가 다 틀린데 대부분 같은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를 통해서 업무를 사용하시는 걸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해당 기관의 그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담당자별 권한을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담당자가 업무가 변경이 된 경우에 권한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록도 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대장도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비밀번호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실 때 한 계정으로 접속하시는 것도 안 되시고, 그리고 보통 비밀번호는 이게 좀 단순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특수 문자, 문자, 영자, 숫자 등등을 이용을 하셔서 몇 자릿수 이상 비밀번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취급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취급자, 거의 대부분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의 접속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용품이나 약국 같은 경우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 청소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쪽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따로 그 로그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로그의 변조가 불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사용을 하실 때 해당 기관의 PC에서 핵심 프로그램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사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 보관 장소의 출입 통제 절차, 보통 출입 통제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안내판 같은 거를 전사실이나 사료 보관실 앞쪽에 부착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경우에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보호, 정보보호 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25개 정도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항목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바로 종별 체크리스트 항목의 개수만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주요 항목이라고 한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이행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열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자치부에서 실제적으로 나갈 때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그 수준은 제가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점검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평가원 국민포털 사이트 www.피라.5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해당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배너, 요양기관 포털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요양기관 전용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가 열릴 것이고요. 이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으시더라도 visit.hira.or.kr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해당 화면이 저희 요양기관 전용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로서 현재 저희 자율점검 서비스도 이 신청인 자료 제출 하단에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는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요. 심사정보, 현황신고, 신청인 자료 제출, 진료기 청구, 평가, 자동차 보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교육 이후에 따로 설명드릴 현황신고,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관련해서 이 현황신고에 대한 메뉴가 어느 정도 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접속을 하신 후에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시면 저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받으신 그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을 성공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에 해당 요양기관 명칭이 뜨고요. 그리고 제가 원격을 직접 하고 요양기관 기호를 가끔 전화통화할 때 여쭤보면 요양기관 기호에 대해서 일반 직원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정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기관 명칭과 해당 부분의 요양기관 기호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 요양기관의 신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요양기관 기호가 보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보이신다라고 하면 제대로 로그인이 성공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롤링 배너 형태대로 해서 저희 이번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관련해서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을 하시거나 신청 및 자료 제출에 요양기관 정보와 지원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클릭을 하시면 좌측편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관련해서 총 4개의 메뉴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율점검 신청 및 점검 내역 등록,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신청 및 등록을 입력을 하시는 메뉴고요. 나머지는 입력을 하시는 메뉴가 아니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점검 관련 서식 자료실, 처리 업무 참고 서식 자료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실 설명하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가점검이 끝나고 최종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자율점검 신청 및 점검 내역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영역에 실제 그 자가점검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 2015년 관련해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저희 쪽에 신청한 내역이 없으시기 때문에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공백으로 처음에는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신청서에 대한 서식이 보이고 작성 후 제출하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 같이 그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그 외에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번 2015년도 자율점검 신청서에서는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선 주요 항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신청을 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SMS 수신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핸드폰 번호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승인이 되었으니 자가점검을 하시라는 SMS가 등록된 그 핸드폰 번호로 SMS가 나갈 것입니다. 작성하신 분 담당자 성함을 입력을 하시고요. 올해가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초 자율점검을 세팅을 했습니다. 따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 및 자가점검을 지금 미리 신청하시는 기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신청할 때 질문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PT 자료에는 개인정보 그 파일 수라고 해서 그 항목이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PT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개인정보 파일 수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 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말씀드린 바로 보통 대부분의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수가 되겠죠. 그 직원 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수는 처방전달 시스템이죠. OCS, EMR, 팍스, 그리고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기관은 홈페이지 수, PM 전 약국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등등 OCS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신다. 두 개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 주체 환자 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때 어떤 기관에서 몇 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로우수들이 아마 유출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표시를 한 것은 원래 목적은 진료 내용이나 처방전 수를 요구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현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실제 자가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일들을 이 수치를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대충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환자의 차트 관리하시는 차트 번호가 있으시면 그 차트에 대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기강수는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는
초보 소프트웨어 업체가 위탁기관이 아니시겠지만 초보 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그 기관, 위탁기관 수가 되겠죠. 그리고 CCTV 관련 업체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 수를 합해서 위탁기관 수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의원급이나 병원급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수가 위탁기관 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역의 부분은 현재 2015년도에는 전체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부분들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 조직 및 예산. 개인정보 보호 해당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담당 조직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의 취급자, 담당자, 처리자를 구분해서 그런 부분들 다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런 부서가 아니라 담당 조직에 대한 팀 명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담당하는 조직의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관련 예산인데 1년 동안 사용하신 그 예산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관련 예산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개인정보 자율점검 리스트의 항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대장 같은 대장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교육을 할 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을 하실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사용하시는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 비용, 보안 장비 구입 비용, 그런 것들을 매년 드는 비용을 합산하셔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에는 원래는 기초 현황 조사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빨간색 마킹된 부분만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0이라고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은 저희 심평원의 자가점검을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자가점검 워크리스트 작성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항목들을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저희 쪽에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항목들에 대한 용어 설명이 아래쪽 위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풍선 도움말 형태대로 해서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입력 후 제출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은 자율점검 신청 및 점검 내역 등록 화면에 한 줄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 접수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심평원의 자율점검 신청을 제대로 하신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접수번호 1R을 클릭을 하시면 방금 전에 작성하신 신청서 내역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수정 중인데 그 신청서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 기관에 나중에 그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입력하신 그 파일 처리 시스템 수, 위탁기관 수 그런 걸 수정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접수번호 클릭을 하시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수정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출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이 화면에 들어가셔서 신청했던 내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국 교육 중이라서 승인할 인력조차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무소에 들어갈 때마다 즉각 승인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신청서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는 기간의 경우 저희가 승인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승인이 되면 바로 자가점검이 가능하신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가점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SMS를 굳이 받지 않으신 기간이라고 하시더라도 25일 이후에는 데일리로 접수하신 거에 대해서 승인은 바로바로 되실 겁니다. 제출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후에 들어가시면 자가점검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처리 상태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접수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협약 준비 중이라는 상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자가점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자가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 대 기관으로 협약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번 2015년 복지부 관련 자가점검은 저희가 따로 협약이라는 준비는 없고요. 접수함에 있어서 바로 승인이 떨어지고요. 이 자가점검의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모든 항목을 입력을 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면 자가점검 완료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5번, 6번에 해당되는 점검팀 방문 예정, 이행점검 방문 예정.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는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점검팀 이행점검 방문 예정이라고 보이신다고 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제출하신 자가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구가 보이시면 해당 기간 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결정 상정 중 또는 최종 완료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 자율점검, 2015년 자율점검은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교육 및 자가점검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교육은 더더욱 의무가 아닌데 그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시스템 및 자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행자부에서 나가는 실태점검 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저희 쪽에 소소한 의도로 자가점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하시다가 우리 기관은 내용을 봤을 때는 다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반려를 하셔도 되고요. 취소는 자가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 내용을 보고 해당 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더 이상 불가한 경우에 저희가 취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상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자가점검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2번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자가점검 운영 현황이라고 자가점검을 작성을 하시는 체크리스트 화면과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입력하실 항목들로 구성된 화면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항목들 스크롤해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료기관은 그 병원표가 59개, 약국은 44개 형태로 리스트 개수가 항목이 있을 거고요. 해당 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들은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회가 되시는 항목들은 모두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자율점검 내용,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표시를 하고요. 이 항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벌금이 과태료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항목을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문구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워크리스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여기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빙 자료, 이 항목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파일을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지 저희가 증빙 자료를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점검을 나가본 건 아니지만 이런 해당 연도의 워크리스트를 가지고 실태점검을 나갔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항목을 이행을 하실 때 이런 증빙 자료들도 관리를 하시면 추후에 실태점검 오시더라도 이 파일을 보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현재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 요약기관에서 입력하는 부분은 이행 여부부터 첨부 파일까지입니다. 이 항목들을 모든 걸 입력을 하시고 최종 제출을 하시면 자가점검이 끝나는 거고요. 이 입력하시는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콤보 형태대로 4가지 답변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답변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4가지 답변의 내용은 양호, 개선 필요, 취약,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기관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양호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의 다 운영을 하시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그래서 필요, 취약 하시면 취약, 여기 해당 사항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서 이 모든 항목들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 같은 경우 상담 게시판을 사용 안 하시는 경우는 워크스테이 항목이 나와 있으면 기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스킵은 하지 마시고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은 이 이행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부 설명을 간략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취약이라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뭘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해당 사항 없으면 우리 기관은 홈페이지가 없음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 제목은 원래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율점검을 첫 번째 방식에서만 자가점검을 하신 분 기관에 대해서 그 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항목에 대해서 문서 제목과 문서 번호를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15년도 자가점검 하시는 기관은 이 부분을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저희가 실제 방문 점검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입력과 그리고 이 항목을 관리를 하시는 담당분 성함 그리고 첨부 파일을 입력을 하시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루 중에는 다 안 되실 거고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을 하시고 모든 게 입력 끝나시면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첨부 파일을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CCTV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CCTV를 관리하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CCTV에 대한 안내문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시를 하고 계신다고 양호라고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 안내판 문구부터 그리고 장소는 제대로 설치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점검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보실 수 있게 사진을 찍으시고 파일이 있으신 파일을 첨부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CCTV를 제대로 관리를 하신다라고 양호를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문서 따로 스캔을 한 문서가 없으면 이게 기관에서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저희 내부 담당자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은 이상. 근데 저희가 방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점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부를 하실 때 실제 CCTV 같은 경우에 담당자 이름 성함이라든지 관련 대장에서 파기 문서 그리고 출입구 대장에서 출입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파일을 올려달라고 하시면 직접 그대로 찍어가지고 파일을 첨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때도 샘플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성함이나 이름 전화번호를 가리시고 찍어서 저희 쪽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목들을 모두 입력을 하시고 지금 또 이번 자가점검에는 또 해당이 없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점검 희망일에는 제출한 날짜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되시면 지금 샘플로 지금 여러 줄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줄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좀 해당도가 떨어져 잘 보이진 않는데 교재에 보시면 자가점검 완료라고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가점검 완료라고 하시면 1차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자가점검을 모두 작성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점검팀 방문 예정, 이행점검, 방문 예정이라고 보이시면 저희 내부 담당자분이 해당 기관 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 기관에 대한 자가점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최종 완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최종 완료가 되면 보통 점검에서 끝나는 경우는 점검 보기만 보이실 거고요. 점검에서 끝나지 않은 기간은 다시 한번 이행점검으로 넘어가면 이행점검의 결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결과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가점검을 작성하신 그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현재 점검 상태인지 이행 점검 상태인지 그 점검에 대한 구분자가 보이고, 그리고 이 이행 여부라는 거는 부적합 항목인지 부적합 항목이 아닌지 선택을 하시면 해당 항목만 조회해서 보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엑셀 저장은 그 조회된 내용을 엑셀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출력을 누르시면 해당 그 2015년 자율 점검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출력물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 4번의 성숙도 단계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숙도 단계는 총 5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며 1단계가 제일 로우 레벨입니다.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안 좋은 거고, 5단계가 제일 하이 레벨, 성숙도가 제일 잘 된 케이스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1단계부터 5단계에 대한 공부가 어떤 것인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자가점검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행 여부는 기관에서 입력하신 그 결과값이 아닌 기관에서 제출하신 자가점검을 토대로 저희가 검토한 저희 내부 담당자가 선택한 이행 여부 값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표기는 안 됐지만, 글자는 여기 따로 없지만 부적합부터 공고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점검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적합이고 어떤 준수사항이 필요하고, 운영 내용, 부적합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적합에 대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여기에 입력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해당 워크리스트의 항목들을 개선해서 나가시면 저희 이 성숙도 단계는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이 출력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현재 항목 중에 몇 개 항목이 부족한지 간단한 출력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엑셀 저장을 하시면 이 내용들이 엑셀로 모두 담기기 때문에 해당 엑셀 접속하지 않으시더라도 엑셀 파일을 참고하셔서 개선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입력을 하실 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기관의 성숙도 단계가 낮다고 저희가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기관에서 자가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자가점검 하실 때도 굳이 입력을 하실 때 우리 기관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개선이나 그런 것 좀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문항을 작성을 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 입력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서 저희 쪽에는 야구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 중요한 부분은 이걸 통해서 자가점검을 그 기관의 개인정보 성숙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실태 점검을 할 때는 저희 시스템 가지고 실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 실태 점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거는 부담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약해서 저희가 서비스해 드린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결과조회라는 제가 말씀드린 결과조회 이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분야별 점검 영역별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이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2016년도에도 이런 형태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16년도에 만약에 됐다고 하면 이렇게 해당 연도별로 이렇게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성숙도 단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차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2개의 레이더형 차트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해당 화면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분야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삼각형 형식대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항목은 지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거의 그 거미줄 1에 가까운 레이더망 형태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 같이 이 전체 테두리에 이 색깔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해당 기관의 성숙도는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이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성숙도 단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프리지만
이게 2014년도, 이게 2015년도. 현재 매년 성숙도 단계가 나아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자료실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참고 서식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서식 자료실은 뭐 뉴스라든지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파일, 양식 대장 샘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 모아놓고 있고요.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받으셔도 되지만 이 사이트의 기본적인 양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모아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 파일 2개를 참고를 하시면 자가점검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설명드린 사실 설명드리지만 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이 책자는 꼭 정독을 하시고요. 이 자료조차도 저희 쪽 촬영 참고 자료실에 현재 제가 아침에 본 바로는 현재 이 문구랑은 틀리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거의 두 번째 정도에 해당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 꼭 출력을 하셔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개인정보 서비스 자율점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끝마치고요. 교재에는 지금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없으실 겁니다. 아마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드렸는데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쪽에 교육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목적이 교육 관련이 아니라 자가점검 목적으로 저희가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드린 건데 교육은 의무가 아닌데 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이게 느껴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화가 불통이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걸로 끝마치고요. 이어서 보건의료자원 그리고 신고 일원화 관련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가점검과 그 신청은 10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저희가 승인하면 자가점검 작성할 시간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나중에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자가점검은 10월 말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만 개 기간을 하다 보니 올해 안까지 신청하신 기간에 자가점검을 검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 안내를 받을 때 자율점검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는 행안부의 점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참석해라라고 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는지 전달을 받았는데 실제 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에는 이 시스템하고는 행안부의 점검하고는 전혀 별개다. 네, 저희 쪽에 공문이 그렇게 오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이 의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자가점검도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이 자가점검을 한 기간을 대상으로 복지부에는 이 기간에서 자가점검을 했다라고 명단을 올릴 것입니다. 근데 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그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단 자가점검을 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행안부로 넘어간다. 행안부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보내드리고 복지부가 그 행자부랑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기관에서 자가점검을 했다는 그 점검을 보내드리지 그리고 저희가 그 기관에서 몇 등급이다 그런 걸 따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관 정보만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새로 생겼던 개인정보에 관련된 항목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고 이 개인정보 인증평가 받을 때 일단 항목의 상당 부분을 자율점검하기 위해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걸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나와 있는 항목하고 상당히 많이 여기 잠깐 화면에 보이는 약간의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건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워크리스트는 실제 그 행정자치부에서 실제 점검 나갈 때 매년 공개하는 워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인증 말씀하신 거대로 해당되는 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워크리스트의 내용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신청하면 어떤 규칙이고, 이걸 신청하면 어떤 규칙이고, 두 번째, 이런 그 복잡한 안을 낸 부서가 어디니까요? 이거 신청하는 건 어떤 규칙이고, 이렇게 복잡한 것에 부서가 어느 부서에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불이익 말씀하셨는데요. 그 불이익은 지금 교육 참석과 관련된 건 아까 성교수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참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지금 저희가 공문을 받기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기를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요양기관에서 개인정보 가 어느 정도 요양기관 병원 자체, 병의원 또는 약국 자체에서 그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개인정보가 되고 있는지 요양기관 자체 내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자부 쪽의 그 점검은 행자부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저희하고 이야기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이제 그 이야기는 향후에 행자부 개인정보 요양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할 때 이 지금 자율점검 한 부분을 참고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들은 행자부 자율점검이 아니고 실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겠는데 조금 큰 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뉴얼하고 취약하느라 조금 더 요약된 상태에서 개인 의원들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단계별로 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교육은 받는 거는 저희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복지부하고 행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조금 단계별로 처음에 교육을 그러니까 일단은 중대형 병원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또 소형 병원급 하고 무용급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더 관리하는데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따르는 사람도 일단 대형 병원에서 어떤 지침을 해서 형식화가 딱 이루어지면 중간 소형 의원급이 따라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겠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저희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목당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관에서 자가 점검을 먼저 하시고 저희가 하루 또는 이틀 내지해서 저희가 점검한 내용을 문서 같은 거 확인하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나간 제가 개인정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나갔을 때 기준으로는 일가 아침부터 일가 끝날 때까지 해서 하루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가점검을 하시는 시간은 그거보다 좀 많이 걸리실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신병원은 행정자치부의 실태점검을 위해서 위하다기보다는 실태점검이 본보사라고 얘기를 드리면 저희 실제 고객의 요양기관인데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이나 그런 실태점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지금 미리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께 지금 당장 힘드시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을 복집의 명단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드린 명단에서 실태점검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가점검 하시지 않은 기간도 나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느 기간을 실태점검 나간다는 확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준비할 자료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실제 실태 점검 나가서 뭐 이런 자료가 있느냐 해서 바로바로 보여주시면 어느 정도 좀 점검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지금 힘드시더라도 차근차근 어차피 해당 기관의 자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좀 요양기관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그 신청서에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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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거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내년 한 이맘때쯤에 2016년도 워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가점검을 다시 생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대한 해당 기간에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 맞게끔 다 자료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특별히 그 이후에도 10월 점검이 11월에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지금 관리하신 모든 항목들에 대한 갱신을 계속해서 나가신다라고 하면 16년도에 출퇴점검이 왔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16년도에 워크리스트가 만약에 또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15년도와 16년도의 차이점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2차로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만 저희가 문제를 내린다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유예 기간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항시 개인 해당 기관에서 항상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날짜 넣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신청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청서가 아닙니다. 신청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청하시고 자가점검이 되면 자가점검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신청서에 자가점검 그 담당 조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프롬프트를 저희가 달력 표시를 해드린 거고 그거는 이거 자가점검과는 상관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여태까지 그 신평원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장비라든가 인원 같은 걸 여태까지 매년 그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신평원 홈페이지가 굉장히 서버 용량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서버도 저희가 외주를 맡기고 어떤 다른 형식을 취해서 전용선을 써서 그나마 덜한데 지금 여기 보면 개인 약국이라든가 조그마한 개인 의료 그 개인 병원 같으신 경우는 아마 이거를 단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든 입력을 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서버를 뭐 충원을 한다든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걸 약국이나 개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이제 한꺼번에 유저들이 몰리지 않게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한 번 저거를 입력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꼬박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게 개인정보 자율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히라 홈페이지에 보면 장비라든가 그런 거 병원의 경우에는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런 케이스를 두고 보면은 요번에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고 요번에 이제 이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서도 이 홈페이지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금방금방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안 되고 다운이 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오신 분이 전국적인 분도 아니고 1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 기간마다 한꺼번에 유저들이 입력을 하자면 결국 과부하가 걸릴 거고 하는 사람은 신경질 날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뭐 약국이면 며칠부터 며칠, 의원이면 며칠부터 며칠 이런 식으로 좀 유저들을 분산해서 홈페이지 자체를 뭐 그렇다고 서버를 무한정으로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가서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점검 관련해서 급일자로 거의 한 9,000개 기관이 이미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8만 개 기관 대상인데 이미 교육이 끝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접수를 먼저 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자원 신고를 하실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모든 기관의 자료를 관리를 하다 보니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료자원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신청 이력부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느린 부분은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의료자원 신고 1호화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트는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신고하는 화면이 그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에서 신고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신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개인 PC로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전용선이나 뭐 광능이나 이렇게 경우가 별로 많지 싶은데 그거를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다운되고 그럼 하루 종일 한 사람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의원도 있으실 거고 병원도 있으실 거고 약국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많은 유저가 한꺼번에 그 처리가 가능하게끔 과연 서버가 신평원 서버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저희 서버랑 관계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신평원 요양경 업무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때 뜨는 게 저희 전용 브라우저가 뜨거든요. 예. 엑스인터넷 전용 브라우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PC 사양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기관은 원래 8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서버 때문에 늦는 경우는 없고 해당 기관의 그 자료의 양에 따라서 조회되는 게 조금 늦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실 때 그것 때문에 늦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서버의 보안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희 쪽에 특별한 뭐 경우가 아닐 경우는 이 부분은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그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자율점검 서비스에서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하고 작성하는 게 10월까지라든가 이런 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죄송한데 지금 어디신가요? 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거로는 저희 자율점검은 10월 말까지 자가점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10월 말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시고 자가점검을 작성하시는 기간이 하루 만에 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신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신청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자가점검 작성이 떨어지면 그때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10월 말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0월 말이 지나면 막히게 되는 건가요? 뭐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현재는 저희가 그런 제한은 따로 두진 않았지만 8만 개 기간을 저희가 전문가가 몇몇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접수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예, 되도록이면 10월 말까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10월 말로 어느 정도 한정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시행문으로 배포가 되거나 뭐 그런 예정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복지부에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 중에서도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10월 말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화폐나 이런 쪽에 안내를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겁니다. 일단 두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다음 또 교육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 준비 좀 해야 되세요. 다른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까 안내드린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이니아 소형병원을 하고 있는 원장인데요. 솔직히 지금 개인 업무 정보 보호 업무 조직을 부서에 대한 내용을 써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병원 원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서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부서라는 거를 제가 물리적인 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처리 부서에 보면 그런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라 우리는 개인정보 전담 조직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내부 관리 계획에 우리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처리자, 책임자는 누구다라고 명시를 하시면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자가 저 본인이 돼도 그냥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네, 맞습니다. 한 분이 계시면 한 분이 처리자가 되고 담당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까 그 가이드라인이 약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다 읽어보고서 하기에는 이 규모가 작은 거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이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란을 좀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내용을 거기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잘된 사례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실에 보시면 그 우수기관 사례도 저희가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솔직히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가 아니고 IT 개발자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 전화하시는 분의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수 사례도 저희가 샘플을 올려드릴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화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FAQ나 게시판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좀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청은 제가 또 설명드리자면 신청에 있는 항목들은 중요한 항목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중요하시고 그게 아니고 네. 그 10월 말까지 이제 신청이나 그런 걸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기간 안에더라도 네. 그 좀 미리 좀 올려주시면은 마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1일 이전에라도 상시 준비되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호